2년 연속 적자. 이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펙트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 걸 넘어서서요. 맞습니다.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에이펙트의 번신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진짜 턴어라운드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에이펙트는 지금 메모리 테스트 전문 기업이라는 그 낡은 옷을 벗고 있거든요.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종합 후공정 기업, 이른바 턴키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현재 사업 모델부터 그 SOCM2라는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그 빛나는 성장 스토리 뒤에 숨겨진 재무적 그림자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에이펙트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사업의 두 기둥이 테스트라 패키징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반도체 칩에 불량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고요. 이 회사의 전통적인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였어요. 특히 칩을 아주 뜨겁거나 높은 전압에 노출시켜서 내구성을 확인하는 버닌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아, 버닌 테스트요. 네, 그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22년에 패키징 사업을 인수하면서부터는 오히려 그쪽이 더 커졌더라고요. 칩을 보호하고 기기에 장착할 수 있게 포장하는 그 패키징 사업이 지금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에이펙트의 가장 큰 변화이자 지금의 경쟁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턴키. 네, 집 짓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인테리어 따로 업체를 구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이걸 전부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편하고 빠르겠죠? 아, 그런 의미군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칩을 포장, 즉 패키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테스트까지 끝내서 받으니까 시간과 물류비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턴키의 힘이죠. 덕분에 고객사 포트폴리오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SK하이닉스가 매출의 절반이 넘는 한 50% 중반을 차지하고요. 삼성전자도 30% 초반을 차지하니까요. 국내 반도체 후공정, OSAT 시장에서 보면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같은 1등 기업 바로 아래 아주 탄탄한 중견급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적이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진 배경에는 요즘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HBM이 수말있다고 들었습니다. 에이펙트가 직접 HBM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HBM 덕을 본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돈이 되는 HBM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직접 하던 일반 D램 같은 범용 제품들 있잖아요. 이걸 만들 여력이 부족해진 거죠. 아하, 그럼 그 남은 일감들이 에이펙트 같은 협력사로 넘어오게 된 거군요. 대기업이 비싼 코스 요리에 집중하느라 기본적인 메뉴들은 믿을 만한 동네 맛집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얘기가 됐어요. 게다가 과거의 사업 모델이 비슷했던 경쟁사 AT세미콘이 경영 문제로 주춤했거든요. 그 물량 일부를 에이펙트가 흡수하는 반사이익까지 얻었죠. 아, 운도 따라줬네요. 네, 물론 SK하이닉스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윈팩이라는 회사도 했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는 국면이라 에이펙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에요. 현재 상황은 HBM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에이펙트의 미래를 책임질 비밀병기 SOCAM2가 등장하는데요.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SOCAM2는 차세대 메모리 규격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트북에 들어가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램 다들 아시죠? 네네, 알죠. 그걸 훨씬 더 얇고 전력도 적게 먹는 형태로 만든 신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고성능 노트북이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핵심 부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바로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이 SOCAM2 규격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아, 엔비디아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에이펙트가 바로 이 차세대 메모리 SOCAM2의 테스트 물량을 사실상 단독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수주요? 그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을 제치고 에이펙트가요?
이건 뭐 기술력을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원래는 팔려고 내놨던 충북 음성에 2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공장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아예 그 공장을 SOCAM2 전용 테스트 라인으로 통째로 바꾸고 있어요. 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야,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이 신사업에 걸었네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234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조달했던데 이 돈이 다 SOCAM2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에이펙트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234억 원 중에 약 85억 원은 기존 사업, 즉 HBM 낙수 효과로 밀려드는 SK하이닉스의 DDR5 패키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설비 증설에 써요. 들어오는 돈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거죠. 현재 캐시카우를 더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약 40억 원이 방금 말씀드린 SOCAM2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데 투입되고요. 나머지 50억 원은 모바일용 고성능 드램인 LPDDR5 테스트 설비를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건 역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직접 겨냥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전략인가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죠.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국 내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에이펙트는 현지 기업과 손잡고 합작법인 AISIP를 세워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후공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인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들어보면 볼수록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HBM 낙수 효과로 현재를 다지고 SOCAM2라는 강력한 무기로 미래를 열고 인도 진출로 장기적인 성장판까지 열어두는 그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만큼 회사의 체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숫자로만 보면 작년 3분기 드디어 영업이익 1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분명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바로 이 19억 원이라는 숫자 안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 때문이에요. 회계 추정 변경이요. 그거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기계를 사면 보통 이 기계는 한 7년 정도 쓸 수 있겠다라고 정해놓고 매년 그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에이펙트가 이걸 아니야, 우리 기계는 튼튼해서 10년은 쓸 수 있어 라고 기준을 바꾼 거예요. 사용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7년에 걸쳐서 나눠내던 비용을 10년으로 늘려서 내게 되니까 당장 올해 내야 할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자료를 보면 이 방식 변경으로 에이펙트가 1년에 아낀 감가상각비가 약 18.8억 원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3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이었는데 이 회계 방식 변경으로 줄인 비용이 18.8억 원이라고요. 이건 만약 회계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실상 흑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좋아 보이게 만든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물론 회계적으로는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의 질을 따져볼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순수하게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회계 기준 변경이라는 기술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흑자 전환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다른 재무 지표들은 어떤가요?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약 193%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더 큰 문제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 즉 유동성이에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가 802억 원인데 당장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은 613억 원밖에 없어요. 갚아야 할 돈이 가진 돈보다 200억 원 가까이 많다는 거네요. 이건 좀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네, 단기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압박이 꽤 크다는 의미죠. 전체 빚, 총 차입금 약 855억 원 중에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급한 불이 약 69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차입금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요. 한마디로 미래 성장을 위해 돈을 많이 빌려 쓴 상태인데 아직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라 재무적으로는 다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성장 스토리는 화려한데 그 이면에는 불안한 재무 상태가 공존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회사를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할 잠재적인 폭탄 같은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오버행.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버행이 마치 주가 위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어요. 그림자라니 표현이 무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들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전환사채, CB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해진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신주인 수권부 사채, BW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앞으로 시장에 새로 풀릴 수 있는 주식 수가 무려 9,211만 주에 달합니다. 9,211만 주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현재 에이펙트의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1.7%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21.7%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주식이 100주 있다면 앞으로 22주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버행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지금 팔아서 차익 실현하자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주가 위에 떠있는 거대한 매물 폭탄이네요. 다행히 이 폭탄이 당장 터지는 건 아니죠.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2026년 하반기부터예요. 전환사채는 2026년 7월부터,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2026년 11월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 시간 동안 에이펙트가 소캠2 같은 신사업을 성공시켜서 주가를 아주 높이 올려놓는다면 이 오버행 부담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군요.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지배구조의 불확실성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펙트의 실질적인 주인은 유니드라는 화학기업인데요.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통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펀드 중 하나가 해산되면서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과도기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에이펙트라는 회사의 명암이 아주 뚜렷하게 그려지네요. 한쪽에는 HBM 낙수 효과를 발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SOCM-E2라는 강력한 식무기를 장착해 미래 성장에 올인하는 밝은 모습이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회계 변경 효과에 기대인 불안한 흑자 전환,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주식수의 20%가 넘는 거대한 오버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지금 에이펙트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을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핵심은 이것 같네요. 앞으로 에이펙트가 2026년 오버행이라는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SOCM-E2 양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지금의 불안한 재무 구조와 앞으로 늘어날 주식수를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보상이 따르겠지만 만약 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빌려온 돈과 미래의 매물 부담이라는 무게에 짓눌릴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에이펙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